복수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남겼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자는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패자는 원한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의 길만을 고집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과 같은 좁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의 복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며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복수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줄 사람을 미리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잘 살펴보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들의 진정한 성격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종종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형성하게 되며 이 인상은 대화 중의 작은 행동이나 반응에 의해 더욱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화 중에 보이는 미소나 눈빛 그리고 목소리의 톤은 그들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때로는 말로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된다. 그들이 친구나 가족 혹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 방식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선택이나 말투는 그들의 감정 상태와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나 불만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신호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 비언어적 신호인 몸짓이나 표정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대화 중에 팔짱을 끼고 있거나 눈을 자주 피한다면 이는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이 편안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눈을 맞추며 활발하게 반응한다면 이는 그들이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관찰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사람들의 행동, 말투,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찰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관찰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나를 상처 줄 사람을 미리 알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애초에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함으로써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남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으려 하며 이는 매우 비겁한 태도이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반면 교활한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하게 굴 수 있지만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한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화를 할 때도 그들은 항상 자신이 우위에 서려고 하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이 전문가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대화 중에도 상대방을 조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할 경우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잘 보여준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오는 상황에서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무시하는 것이 좋다. 대화하기 싫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야 하며 은밀한 의사 표현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교활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겁한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처음부터 경계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계는 감정적, 신체적, 심리적 공간을 포함하며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나의 한계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경계는 단순히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행동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나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질문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신호일 수 있다. 이러한 경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한계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경계를 전달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솔직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 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나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를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자주 만든다면 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신호일 수 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경계를 무시당하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스스로에게도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경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중요하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형성된다. 즉,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에 맞는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사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하거나 투자로 돈을 불렸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들의 투자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소개를 요청하면 그들은 항상 핑계를 대며 소개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거짓된 인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행동이다. 또한 투자로 돈을 불렸다는 이야기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아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교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들이 내세우는 말은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짜임새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일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의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로 그들의 위선과 기만은 자기 모순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과시를 하거나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밥값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만남이 필요하다.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니거나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 친구가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다. 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매번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뒤통수 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어준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주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나 친밀함을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지지와 이해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또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포함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때때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면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촉진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다양한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6번째,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 인식이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반응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기 쉬운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대화 주제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자기 인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최소한 그 상황에서 더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기 인식이 높아지면 우리는 감정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인식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타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나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한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인식이 높아지면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명상이나 심호흡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과정은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과정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기여한다. 결국 자기 인식은 단순한 감정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유치하게 억지를 부리며 대화에서 이기려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화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보다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견해나 가치관을 타인에게 항상 강요하려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선택한 정답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하며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들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그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화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할 경우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한쪽의 의견만이 강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야만 건강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그들의 존재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수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야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교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확고히 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복수하고자 하는 인간관계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오늘의 인간관계 지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통해 복수나 악감정이 생기는 일이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솔솔 일어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